유럽에서 가장 최고의 명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탈버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생포해 옵니다. 결국 랭스를 함락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대관식 해버려요. 지금 당장 파리 쳐들어가서 파리를 밀어버려야 한다. 계속 요청을 하는데 거절을 해요. 오를레앙에서도 혼자 나가서 탈버트 잡아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처럼 잔다르크도 혼자 막 군사들 이끌고 프랑스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귀족들과 영주들과 백성들에게 야 지금 샤를 7세가 왕이 됐으니까 너네들 다 샤를 7세에게 돌아와라. 윽박지를 씁니까? 윽박도 지르고 회유도 하고 야 지금 네네네. 대관식 치렀어 이제 끝났어 너네 우리 쪽으로 붙어 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많은 귀족들과 영주들과 백성들이 샤를 7세 편에 붙게 되는 거죠. 아, 계속 회유를 해서. 네네. 근데 이게 잔다르크가 당시 성녀라는 타이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맞아요. 그리고 해낸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업적이 일단 어마어마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잔다르크에겐 양날의 칼이었어요. 샤를 7세 입장에서는 성녀가 너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위험합니다. 저희 드라마 도깨비 공유 나왔던 거 김고은하고 네, 공유가 대단한 장군 아니었습니까? 그쵸. 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왕이 그때서부터 얘를 누르기 시작하죠. 그쵸. 그리고 결국 죽였잖아요. 죽였죠. 그 상황이 딱 처한 거예요. 아, 잔다르크도 이렇게. 잔다르크의 회유에 의해서 온 사람들은 솔직히 잔다르크의 말 때문에 샤를 7세한테 붙은 거지 그렇지. 샤를 7세가 좋아서 붙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샤를이 이 전쟁을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 지려고 했구나. 네, 자기 공.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하면 외교전으로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공인 거야. 그러니까 근데 혹시 전쟁을 일으켜서 잔다르크가 이겨버리면 계속 잔다르크의 영향력은 강해지는 거죠. 나의 위치는 점점 낮아지고. 쇠퇴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잔다르크는 파리로 진군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아, 정말 복잡한 문제와 인간의 욕심, 샤를의 욕심 그런 것 때문에 공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이후에 부르고뉴파와 프랑스가 휴전을 짓고 네. 뭐 좀 마무리가 됩니까? 부르그뉴파는 휴전을 할 생각이 1도 없었어요. 그래서 부르그뉴파의 군대가 프랑스를 공격하게 이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왕실은 무관심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크게 번지지 않기를 원했어요. 전혀 대응하지 않습니다. 이에 열이 받은 잔다르크는 말이 안 되잖아. 자기 군사들 있잖아요. 자기 너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200명, 기록에 따라서는 600명이라고도 하는데 뭐 200이나 600이나. 그 정도 군대를 이끌고 부르그뉴파를 막기 위해 파견을 나갑니다. 그래서 적을 물리쳐요, 실제로. 진짜요? 네, 다 이겨요. 200명 갖고 어떻게든. 근데 지원군들이 6,000명이 갑자기 밀려 들어옵니다. 지원군들이. 네네. 프랑스 지원군들은 안 와요. 한 명도 안 옵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결국 이 상황에서 네. 잔다르크는 성에 들어가서 공성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성으로 들어가는데 뒤에 바짝 적군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다리를 열고 그다음에 네. 병사들 먼저 들어보내라고 해요. 야, 빨리 들어가. 이것도 사실 자기가 먼저 들어가도 당연한 건데 그렇지.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겠다고 하고 먼저 군사들을 들어보내요. 네. 그리고 자기가 들어갈 차례에 문이 닫힙니다. 왜냐면 바로 뒤에 영국군들이 쫓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잔다르크가 고립된 거죠. 성 밖에. 혼자서 그 몇 명. 몇 명의 사병들이 있었겠지. 그래서 포위당하고 끌어내려줘요, 말에서. 그럼 잔다르크가 잡힌 거네? 네, 포로가 됩니다. 그러면 지원군도 하나도 안 왔고 문은 들어가려는데 닫혀버렸고 샤를 7세가 사실상 잔다르크 버린 거 아니야? 실제로 그런 썰이 있어요. 이건 썰인데 여긴 썰? 네. 오케이. 그 성주가 샤를 7세의 밀명을 받고 일부러 문을 닫은 것이다. 이런 뒷얘기도 사실 있습니다. 사람이 이게 배돼지가 불렀다고 그러죠? 네. 소위. 네, 배가 차니까. 그럼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그쵸. 부르고뉴파는 잔다르크를 포로로 잡아서 네. 잘 대해줍니다. 그래도 성녀니까. 그래도 자기네들 혹시 하나님이 혹시 모르잖아요. 불이 떨어질 줄 모르니까. 네, 그래서 잉글랜드에 넘기는 거를 좀 꺼려했어요. 왜냐면 그래요. 잉글랜드에서 어떤 짓을 할지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녀를 감히 넘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대해줍니다. 그래서 샤를 7세한테 야 포로 몸값 지불하면 내가 잔다르크 보내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샤를 7세는 무시합니다. 야, 이건 멍멍 새끼네. 네, 완전히. 진짜. 그래서 영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파리로 호송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후 잔다르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완전 죽을 고생을 다 하게 되죠. 이때쯤 한 19살쯤 됐는데 당시에 잉글랜드파와 그 다음에 부르그뉴파에 속한 이단 신문관들 70명이 달라붙어서 이 사람을 마녀로 이단으로 규정짓기 위한 종교 재판을 엽니다.
무조건 몰아버리려고 그러는 네. 거구나, 마녀로. 프랑스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프랑스 땅이잖아요. 네. 프랑스 국민들이 지금 있어요. 네. 이 사람들 앞에서 너네가 지금 성녀라고 따르던 애들이 사실 마녀다. 그러면 프랑스의 민심이 흉흉해지고 사기도 꺾이겠죠. 그럼요. 네, 그걸 노리고 마녀로 몰기 위한 재판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재판이 열리잖아요. 네. 그래서 70명이 공개 재판으로 열렸어요. 대놓고 수많은 민중들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망신을 주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로식하다고. 네, 잔다르크가 네. 70명을 다 털어버려요. 말발로. 말발로. 네. 70명이 전문 신학자들이 앉아서 얘 마녀라고 몰고 있는데 잔다르크가 다 대꾸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일목요연하고 네. 논리적인 어떤 문구로 네. 그거를 글이 아닌 입으로 네, 대답을 한 거죠. 대항을 했다는 거죠. 네. 시골 촌뜨기 자기 이름밖에 못 쓰는 사람이.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를 했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몇 가지 가져왔는데 일단 신문관이 이렇게 질문해요. 네네. 그대가 목격한 천사가 옷을 입고 있는가? 이거 근데 재밌는 질문인데 잘못 대답하면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대답을 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잔다르크가 아주 현명한 대답을 합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옷 입힐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신문관이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여기서 또 신문관이 잘못 대답하면 큰일 나는 거죠. 나는 이거 성경이 바리새파인데. 네, 그런 느낌이죠. 예.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신문관들이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이 신의 뜻에 따라 행한 거냐? 라고 물어봅니다. 와, 흥미진진하다. 뭐라고 합니까? 이때 잔다르크가 만약에 네. 맞다라고 하면은 어떤 반박이 들어오냐? 너가 그럼 사람 죽인 거 신의 뜻이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다 하면 아니야? 그럼 너 마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대답을 해도 문제인 거예요. 근데 잔다르크가 또 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내가 지금까지 했던 선한 일들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다.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꼬투리를 잡을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성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네네네. 이건 뭐냐면 신문관이 왜 다른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한낱 시골 소녀인 그대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고 생각하는가? 여기에 잔다르크가 명언을 남깁니다. 잠깐만요. 기대됩니다. 그 한낱 소녀를 쓰시는 것이 그분의 기쁨입니다. 대박이죠. 이게 어떻게 일자무식에 시골 소녀가 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이게 기록이 다 남은 거예요. 거의 성인인데요? 아무런 혐의도 발견되지 않았죠. 네. 그리고 지금 신학자들은 공개적으로 망신당했어요. 그 이후 재판은 다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비공개 할 수밖에 없네. 네. 그래서 잔을 이단으로 몰기 위해서 네. 온갖 술수를 다 부려요. 잔다르크의 고향인 동렘이 거기다 사람을 파견해서 네. 안 좋은 소문을 수집하라고 해요. 그걸 가지고 또 몰라고. 그런 게 없었을 것 같은데. 없었어요. 잔이 교황청에다가 항소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건 다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한 재판인 거죠. 거기다가 잔다르크는 더 문제가 있었는데 네. 프랑스 왕실 있잖아요. 왕실에다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네. 야, 내가 지금 재판 중인데 내가 성녀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좀 보내줘라. 기록이랑 이런 것들 좀 보내줘라고 요청을 하는데 샤를 7세는 무시합니다. 안 보내줘요. 이러니까 지금 잔다르크가 어떻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증거 제출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당시 잔다르크가 잡아왔던 탈보트 있잖아요. 네. 존 탈보트랑 잔다르크를 포로 교환을 하는 형식으로 바꿀 수도 있었어요. 네. 네네. 왜냐면 이 사람도 영국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네. 근데 샤를 7세는 포로 교환을 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샤를은 잔다르크를 없애고 싶었던 거야. 맞아요. 정확해요. 심지어 오를레앙을 잔다르크가 구했잖아요. 네네. 거기에 있던 시민들이 네. 성금을 모금했어요. 그래서 잔다르크를 석방하기 위한 돈을 마련을 했는데 그거를 샤를 7세가 먹어버려? 압수합니다. 몰수를 해버려요. 하지 마. 진짜 구할 생각 자체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없이 결국은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잉글랜드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마녀야 정도. 그냥 얘가 뭐 문제가 있어 이단이야. 얘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야 라고 망신 주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얘를 죽이는 것까지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렇지, 죽이는 것까지는 아니었지. 근데 공개 재판에서 너무 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네. 잔다르크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네. 화형당하거나 와, 화형이지. 잉글랜드에 협력하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협력할 일은 없었을 거고. 네. 그래서 결국 잔다르크는 남장을 했다라는 혐의로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1431년 5월 30일
고작 19살의 잔다르크는 화영장에 섰습니다. 십자가를 손에 쥔 채 경건한 태도로 오히려 자신의 운명에 순응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를 화영대로 몰아놓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잔다르크는 그렇게 죽게 됩니다. 잉글랜드 측에서는 잔다르크가 여기서 완전 발악을 하고 네. 막 저주를 퍼붓고 막 이러고 죽길 원했어요. 근데 너무 경건한 태도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불을 끄고 네. 19살짜리 손에 옷을 전부 벗긴 채 군중들한테 시체를 막 전시하면서 모욕을 줍니다. 이거 너네랑 똑같은 사람이야. 성녀 아니야. 그리고 결국엔 그 시체조차 남기지 않기 위해서 3번을 불태워요. 그리고 세느강에 떠내려버립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잉글랜드가 원하던 연출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잔다르크는 겁먹은 어리석은 소녀가 아니라 성녀의 모습으로 남았죠. 경건한 태도. 그러네요. 네, 자신을 죽인 이들을 용서한다는 어마어마한 멘트를 남기고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중들은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성녀를 죽였다 라면서 탄식을 하고 그리고 헨리 6세의 비서들 있잖아요. 걔네도 눈물을 흘리고 영국의 네. 그리고 이단 신문관들 있잖아요. 지금 싸웠던 그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고 병사들도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이 원했던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영국은 프랑스 전역에서 완전 멍멍이로 찍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프랑스 전역에서 난리가 납니다. 영국이 성녀를 죽였다. 민중 봉기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백년전쟁의 막바지는 네. 영국이 점점 힘을 잃게 되는 잔다르크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샤를 7세는 잔다르크가 다 만들어 놓은 군사적 우위와 민중의 분노를 이용해서 파리를 탈환하고 그쵸. 빼앗긴 영토를 되찾았다. 그쵸. 아주 참 재수없는 얘기인데. 근데 물론 20년이나 걸렸어요. 잔다르크가 없었기 때문에. 네, 잔다르크가 있었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일을 진행을 했을 텐데 네네. 20년이나 걸려서 어쨌든 잔다르크가 남긴 유산으로 승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백년전쟁의 최종 승리자는 샤를 7세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의 이 잔다르크의 이야기는 잔다르크는 확실히 하나님이 보내신 성녀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 잔다르크의 인생이 너무 극적이고 이상해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난감해해요. 아, 이게 근데 교차 검증이 되네? 이게 보통은 이런 일이 있으면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네, 한쪽, 예를 들면 프랑스 쪽 기록에만 있어야 돼. 그러면 이 프랑스 애들이 과장해서 썼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양측 유럽 전역에 있는 기록들이 다 교차 검증이 되는 거예요. 팩트는 그거예요. 네. 17세 소녀가 그 문맹인데 왕을 찾아가가지고 장군이 됐고 총사령관이 됐고 오를레앙 전투에서 당시 유럽 최고의 명장을 탈보트, 존 탈보트를 잡고 잡아오고 온갖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죽인 자들을 용서하는 그 모든 장면들을 보여줬던 20살도 되지 않은 소녀가 이룬 업적 아닙니까? 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그냥 백년전쟁이 프랑스가 망할 뻔한 백년전쟁의 막바지가 역전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희가 잔다르크의 일생을 살펴봤는데요. 네네. 이 잔다르크를 통해서 저희가 또 얻을 교훈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샤를 7세는 일단 당시 왕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잔다르크는 시골 소녀였어요. 그러니까 계급상 비교가 안 되는 두 인물이에요. 그냥 거지와 왕자 아닙니까? 네. 근데 샤를 7세는 시골 촌뜨기 소녀를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좀 이상한 일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우리 사회는 보통의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보통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 중에서 잔다르크 같이 뛰어난 사람들이 가끔가다 나올 수 있겠죠. 보통 사람들 중에서 이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어떤 갑자기 뛰어난 특별한 사람을 항상 두려워하고 경계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나 어떤 단체들도 사실 보면은 특별한 사람, 특출난 애, 흔히 말하는 돌 플러스 아이, 넌 튀는 애? 이런 애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안 뽑아요. 네, 얘가 아무리 능력이 좋고 훌륭한 애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하버드를 졸업했다, 미국에 있는 엄청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왔다, 네. 그런 애들 오히려 덜 선호합니다. 제가 모 기업, 대기업이에요. 네네네. 거기 입사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 네. 다통인데 인적성 검사라고 하나요? 거기서 떨어졌어요. 아 진짜요? 네. 거기서 떨어지기도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 떨어졌느냐를 제가 이제 거기에 또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알아봤더니 제가 튀는 애래요.
우리 기업은 완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튀는 아이는 안 된다. 모두가 완만한 직원들,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들 위주로만 꾸리게 되는 것이 우리 기업의 방향성이다. 이렇게 말해서 제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사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혁신적이어야 한다. 독특해야 한다. 창의력이 뛰어난 애들은 완만하지 않거든요. 모두가 예스 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네. 근데 그런 광고도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사회 현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기피해요. 예, 제거당합니다. 네. 실제로 군대를 다녀왔냐 안 다녀왔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계급사회에 동화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 그렇지. 기준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지. 네, 우리나라는 사실 그래서 혁신적이기 어려운 나라인 거였고, 우리나라에서 글로벌하게 튀는 사람들, 그쵸. 대스타들은 항상 문화계 사람들 아닙니까? 예술계, 체육계. 그렇죠. 이건 튀어도 되는 거거든요. 튀어도 되니까. 튀는 것이 각광받을 수 있고 그 능력을 인정받는 건데, 예체능, 문화계 뭐 등등 이런 분들은 되는데 일반적인 데에서는 일반적인 조직 사회에서는 튀는 건 불편해하죠. 근데 이게 정말 엄청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만한 사람들이 완만한 상황에 닥쳤을 때는 그냥 무난하게 해가잖아요. 근데 완만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조직이 특별한 상황, 특별한 이벤트, 위기 이런 것이 닥쳤을 때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워요. 어렵죠. 네. 그러니까 잔다르크 같은 사람을 써먹고 버리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애국자들이기도 하고 진짜 조국을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인데, 그럼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버리고 간신배들의 말을 듣게 되는 그런 나라들은 망하고 그런 조직들은 결국엔 무너지게 되는 거죠. 샤를 7세도 잔다르크를 포용할 때는 굉장히 힘들고 자기가 오만하고 권위적이고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 오만할 수가 없었죠. 그렇지. 자기 위치가 그랬으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잔다르크 같은 시골의 독특한 애를 데리고 와서 쓸 수 있었는데, 오히려 자기가 권위가 생기고 오만해지니까, 자기가 뭔가 있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잔다르크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샤를 7세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네네. 사실 조직을 거느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유, 많으실 거예요. 네, 대표님들도 있을 거고, 네네. 부장님들도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뭡니까? 방금 했던 것처럼 샤를 7세가 되지 말자예요. 권위와 오만에 차지 말고 독특한 사람들,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셔야만 더 큰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정말 진정한 강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빛나는 대한민국이 됐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네. 자, 인문터리 K 여기까지 해봤고요. 여러분 재밌었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은 필수,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